자,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 35억짜리를 6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안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보는 영상은 끄고 1편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1편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포 센트럴 자이의 100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즉 2%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원장을 포함해서 경쟁 입찰자가 아침 기온 영하 20도가 되는 날에 그 법원에 뛰어가서 입찰을 했는데 12명 중에 1명이 최고가 매수인, 즉 1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100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1편에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명 중에 결국은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닌 일반 타인이 경쟁 입찰에서 드디어 1등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공유자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물음표와 이런 마침표를 도대체 몇십만 개를 써야 마음을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달랩니다. 왜? 거기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나이가 이미 어른이 된 자식이 자기의 그 채무를 안 갚아가지고 그 연세가 많으신 마지막을 여기에서 보내겠다는 그 부모님 댁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러 온 사모님 옆에는 누가 있었냐? 시중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타인이니까.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지만 제가 경매를 한 13년 하다 보니까 다 보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키 크고 몸무게도 좀 이렇게 되시는 분께서 엄청나게 당황을 하셔가지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목 귀까지 빨개 가지고 그 법대 앞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 공유자 우선 매수 했잖아. 공유자 우선 매수 했는데 왜 우리한테 1등을 안 주는 거야? 이거는 진짜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지식이 없어도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즉, 그 법무사 그 사무실을 믿고 오신 공유자의 부인,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집안에 막대한 의 띄고 왔는데 이 법무사 사무실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는 1회에 한해서 신청을 했으면 무조건 자신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지 좀 더 다음 기일에 가서 더 싸게 먹으려고 머리를 굴리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등을 했기 때문에 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고 제가 차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뢰를 맡긴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너무 모르면서 중구난방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진행했던 집행관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억울하면 경매계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고 가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또 그 선량한 사모님을 데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경매계가 1개부터 10몇 개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무실이 꽤 큽니다. 그 얼굴 빨개져 가지고 그 법무사 사무실에 그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근데 전화하는 목소리가 다 들리죠. 그 근처에 있으면 이게 안 된대. 이게 안 돼.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받아들여졌어. 뭐를 하라고?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인지세를 내고? 그러는 동안에 그 사모님은 저쪽에 서류 작성대에서 혼자서 열심히 연락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입니까?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법률 전문가한테 뭔가를 지급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소송이 아니에요. 법원의 경매 절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으면 문제죠. 특히 대법원 판례를 모르고 민사집행법상 그런 절차와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전국에 12명이 경쟁하는 이런 엄청난 물건에 방어를 못한 거 아니에요. 왜 지분경매에 2차에 1차 금액을 높이는 그런 12명의 경쟁이 일어났냐? 그거는 이 법을 의뢰받은 사람이 대법원 판례나 법률을 너무 몰라가지고 실수를 했다는 게 이 경매 사건에 다 나타납니다. 경매 정보지나 그 다음에 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모든 조회할 수 있는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원 문건 송달 내역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경매는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는 1회에 한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놓고 다음 기일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없다. 명확하게 못 박아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2023년 11월 22일 날 공유자 김땡땡에 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제출했다. 23년 11월 22일이면 어디냐? 23년 11월 22일이면 이 경매 물건이 매각되기 전 1차 매각기일 전 23년 12월 12일 이전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전국에 있는 지분경매 특수물건을 하는 경매인들한테 다 노출이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 2차 매각기인 24년 1월 23일 날 와가지고 법원 집행관한테 이게 왜 이러냐 저게 왜 이러냐 억울하다 이의제기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1등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2등부터 12등까지 11명도 약 10분 15분간 입찰보증금 10%를 받아야 집에 오는데 계속 그걸 기다리잖아요. 저 혼자 15분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저는 아침밥도 못 먹고 열심히 차 끌고 가다가 차 막혀가 지하철역에 대놓고 지하철 타고 교대역에 내려가지고 그 체감온도 영하 20도인 겨울 날씨에 그 언덕을 올라가지고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각하 집을 지나서 그 건너편에 법원에 입찰하는 이 열정과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덜 억울하지. 이거는 1등이 일반인이 나타났는데 법을 모르는 공유자가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속이 터졌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오려고 하다가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더니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법무사 사무실에 전문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까지 귀까지 얼굴이 빨개가 설칠 때 제가 조용히 그 사모님한테 제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절차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고 지금 하는 절차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법률 절차는 다 기각당하고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3시간 있다가 외국에서 카톡으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뜨는 문구가 부동산 전문에 대한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동남아시아의 그런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죠. 그랬더니만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고 오전에 와이프한테 전달받았다. 법원에서 통화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통화를 하게 됐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동남아시아의 그런 광고 문구가 포함된 카톡 전화가 오니까 저도 의심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해드리고 얼마를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를 처리하려면 제가 또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나는 한국에 있는 여러 당신의 가족을 만나보고 나도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저도 뭐 그때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뒤에면 이제 파리크라상에 밥을 사러 들어갔죠. 뭐 여러 가지를 좀 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근데 그 전화가 오는 바람에 한 30분 이상을 제가 빵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말 속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왕 갚아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그 적은 것 때문에 100분의 2 지분 때문에 이게 경매가 날아가서 부모님의 그 삶이 좀 안정감을 해친다고 하면 전화해서 갚아야 된다. 갚으면 경매 취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제 입장에서는 뭐 좀 그래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저도 제 시간이나 이런 거를 다 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여기 보면 경매 채권자 있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경매가 취하가 되니까 당연히 낙찰받은 사람은 불허가가 나는 겁니다. 불허가가 나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에 눈먼 게 아니라 이렇게 안타까운 사항을 보고 못 지나칩니다. 온장은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등을 낙찰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총 12명이 그 추운 날 법원에 입찰하러 갔었는데, 이렇게 불허가 처리가 되니까 특히 1등을 한 사람은 좀 많이 좀 힘이 빠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13년 동안 이런 지분 경매는 이런 것에 힘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특히 공유자가 능력이 되면 자신의 집을 다른 공유자가 지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진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 남편한테 전화 받은 게 한 30분 이상.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남편이 이제 이 사람 괜찮다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또 와이프랑 통화한 게 한 10분, 15분. 그렇게 제 시간을 빼들고 뭔가 포인트를 잡았다면 스타벅스 쿠폰 하나, 한 4,000원짜리 하나는 보내주고 그래 해야지. 생 까면 그게 세상이냐? 세상이야? 여튼 이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총 2편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분 경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치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소액으로 부동산을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준비했던 물건이 있죠. 그 물건이 뭡니까? 나타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전국 대형 서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작은 돈으로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13년 경매 노하우를 가득 넣어서 인생의 마인드를 바꿔야 여러분들의 그 성공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정성 들여서 한번 만들어 본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대한민국 구정 명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